시간에는 이제 격 중에 그 걸록격인데요. 자평에서는 이 그 걸록격이라고도 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록겁격 록겁격에서 이제 같이 봅니다. 같이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격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일간 중심으로 용심을 따지려고 하는, 용심을 보는 기존 전통적인 관법에서는 그냥 신강, 신약, 신왕, 신쇠, 이거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먼저 이렇게 틀을 잡는 이런 격국의 격의, 자평의 격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 전 시간에 했던 양인월의, 양간의 양인월의 그 내가 현관에서 쓰는 글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걸록월에 쓰는 걸록월.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십성할 때 다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록봉이에요. 흔히 말하는 록봉. 요즘으로 말하면 월급, 정해진 월급. 그러니까 정해진 이게 월급인데 예전하고 이 형태도 다르지. 요즘은 뭐냐면 그 정해진 월급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뭔가 성과급도 있어요. 성과급. 그러니까 이 성과급은 그러니까 베이스가 이 사람이 만약에 정제를 쓴다라고 하면 월급쟁이가 맞아. 그런데 편재적인 성향이나 편재적인 운이 올 수가 있죠.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갑년이면 경금일간한테는 편재잖아요. 그렇죠? 편재가 오면 돈이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뭉칫돈이, 뭉태기돈이, 안정적이지 않은 돈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월급 생활하면 이런 성과급들 같은 경우는 편재가 될 수가 있는 거지. 편재가. 요즘으로 말하면 다양하죠. 옛날에 없던 직업들이 많이 생기니까 무슨 내가 자동차 세일즈를 한다. 기본 베이스가 있고 기본 고정급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판매량이나 이거에 따라서 뭐가 생겨나는 그 성과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 틀 안에 있잖아. 그런 형태들로 팔자의 구조에 맞춰져 가지고 내가 어떤 생업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록봉, 월급, 그러니까 안정성인 거예요. 안정성. 그러니까 안정적인, 고정적인, 지속성, 항상성 이런 거를 말하는 게 록인 거예요. 록. 그래서 이 록의 다른 말을 고서에 보면 그 임관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우리 12운성 할 때 이 록을 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관이라고도. 그러니까 관은 뭐냐면 이 직을, 즉 정관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지. 월지 환경이 뭔가 그 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프레시오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관을 쓰면 거기에서 그 관의 역할을 일을 수행을 하고 나면 그의 보답으로 대가로 뭐가 생긴다? 안정적인 록봉이 생긴다. 그래서 지지의 겁재, 천간의 겁재를 이렇게 어떤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많은 그런 재의 득실에 의해서 성분으로 해석을 했지만 록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봤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 록에 대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지 록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록이라고 하는 거는 천간 지지에서 지지에서만 통용되는 얘기예요. 이게 천간으로 올라가면 비견이 되는 거지, 비견. 비견이 돼서 득비리재라는 말도 있고 군비쟁재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재를 서로 다투는 성분이 비겁인데 비견하고 겁재하고 성향이 다른 건 뭐냐면 비견은 그러니까 겁재는 약간 올로와 나싱 제로섬 같은 거예요. 이게 아주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런 게 겁재인 거고 비견은 보통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어떤
이러한 성분을 갖습니다. 그래서 뭔가 같이 노력을 해서 노력의 기여도만큼 정당하게 배분을 하자. 이런 합리성에 근거하고 기여한 것이 비견인 거지. 근데 그게 도를 넘을 수 있는 것이 겁재인 거예요. 겁재인 거. 그러니까 너 따로 나 따로 네 영역 내 영역 이게 준수하고 지킬 수 있는 거. 그러면서도 합력이 작용할 때는 뭔가 합심한 에너지. 같은 에너지니까 음양도 같고 그렇죠? 오행도 같으니까. 그런데 겁재는 다르다. 그래서 천간에 이렇게 그래서 록이라는 성분이 탈재 성향도 있지만 같은 에너지니까. 근데 겁재만큼 양인만큼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천간에 내지는 봐야 될 에너지가 칠살이 아니고 정관을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일간의 에너지가 월지가 같으면 강해질 공산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관을 내가 감당할 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을 쓴다라는 거지. 거기에서 안정적인 재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관이나 이런 게 없었을 경우에는 탈재 성향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겁재만큼은 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겁재나 양이는 이게 정도를 넘어선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나친 에너지이기 때문에 흉작용을 하는 쪽으로 많이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비견은 특히 지지의 록은 길적으로 길의 작용력으로 많이 해석을 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천간 일간의 지지에서는 이게 근의 작용을 하거든요. 근의 작용. 그래서 월지에 놓인 것을 세울건자를 써가지고 이거를 걸록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가문을, 계통을, 뭐를 하나 이렇게 세울 만한 그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 양인, 걸록격을 해석할 때 가장 보편적인 얘기는 이게 자립의지잖아요. 자립. 스스로 누구한테 인성으로 생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립의 의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걸록경이면서 주변의 인자들에 의해서 신왕명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래서 자립성가 자수성가명이라고 하는 거지. 부모 도움을 덜 받고 내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독립을 해가지고 내 일가를 이룰 수 있는 거. 그런 에너지를 충분히 어때요? 월지에서 가지고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양인은 그게 좀 심하다는 얘기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머지 글자들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생전에 증여를 해주고 싶다. 아니면 이러저러한 사유로 해서 상속을 받았다. 그럼 걸록이나 양인은 40 전에 해주지 말라는 얘기지. 이미 내가 기질적으로 어때요? 자립, 자수성가할 에너지가 많게 나온 거니까 뭘 가지고는 자립, 자수성가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전에 40 전에 뭘 받았으면 한번 털어먹고 쓴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그 뒤에 좀 늦게 상속이나 증여를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이 갑목일간들은 이걸 갑탁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갑은 뭔가를 이렇게 깨트리고 나오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특히 갑목일간이 인월이나 묘월이거나 이럴 때는 양인이나 걸록격을 하면서 다른 간지에 비겁이 많다? 그러면 천간에 갑목 숫자 놓인 것만큼 망해먹는다는 얘기야. 그만큼씩 새로 묻었다 시작하고 이러니까. 자, 이거는 약간 비약이 된 해석일 수 있지만 단지 글자의 성향으로 보면 그러한 내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걸록이다라는 거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래서 다른 거 양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명칭의 구분들이 없는데 이게 이제 연지에 있으면 세록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배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연지에 있으면 그러니까 연지에 있으면 그 근이 조상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의 작용력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따져가지고, 왜냐하면 뭔가 음양이 같고 똑같다라고 하면 재관이 붙어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의 이러한 록들은, 비겁들은 그래서 활동력 인자가 있어. 몸을 쓰는 인자가 있어요. 몸이 강해지면 식상으로 가니까. 일간이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가 나로 있잖아요. 그래서 비견으로 있잖아. 비견이 강해진다라는, 비견이 근데 인성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에너지로 강해진다라는 건 천간에 나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지지로 내 몸으로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럼 똑같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활동력이고, 힘이 세고, 에너지가 에너제틱하고 이러다는 얘기지. 월지에서는 그게 격으로 쓰는 거고, 나머지에서는 그런 근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뿌리가 없는데 근이 있다라면 조상줄로부터 어떤 근원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게 또 좌우묘이냐 인신사이냐, 그죠? 진술충미냐 또 다르겠지, 그죠? 그런 해석들은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월지에 놓였을 때는 그게 격으로 쓰이고 직업성 인자로 쓰이고 진로성 인자로 쓰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일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자다. 그래서 걸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지에 놓여 있으면 이건 전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전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로지 전자. 일간의 에너지가 그대로 일지에 놓여 있다. 이래서 이걸 간여지동, 동기, 부동화 현상,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2개가 있는데, 일지가 좋은 작용을 역하는, 일간의 근 역할을 하면 일지 배우자 자리가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자리에서 예를 들어 경금일간인데 신월의 경신이다. 그러면 이미 이렇게 놓여져 있는 세력 자체가 그렇죠. 재관이 단절되기가 쉽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의 친화성 인자를 가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직업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공간적으로 해결하거나 이런 경우 그냥 의도적인 공광수를 좀 둬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서 이게 그 정이 새록새록 생기고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떨어져서 사는 것도 하나의 팔자대로 사는 방법이다. 예전에는 가정 내 울타리에 꽁꽁 묶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원칙이고 철칙인 것 같이 느껴졌지만 요즘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니까, 그죠? 그렇게 보는 거고, 이 시지에 놓이면 이거를 귀록 내지는 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록. 그러니까 그 록의 의미는 그러니까 걸록이나 이 귀록이나 이런 의미들은 특히나, 그러니까 이 월지에서 시지는 이 묘향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사람 풍수로 얘기하면 묘자리가 이렇게 귀숙처라고 얘기하지. 귀숙처. 그러니까 말년자리기도 하고, 말년자리, 그 다음에 자식자리, 이런데 이 록지 쓰면서 일간의 뿌리가 되고 있다. 라고 하면, 이거를, 그러면서 천간에 이렇게 그 정관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예전 고서에 보면 하나의 격으로 성격명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걸록은 월지에서 올라가는 거, 귀록이나 시록은 시지로 놓여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을일간이 기묘시를 보거나, 이렇게, 일간들이 이거는 음일간, 양일간을 물론하고 지지에 동일한 기운을 놓았을 때 록이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탈제의 성향이 있죠. 이 을일간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진짜 한정없이 가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기묘. 잘 안 보이죠? 을의 묘고 을의 묘니까. 하나는 이 묘를 잘 쓰고, 하나는 이 묘가 이미 인의 묘미의 을의 임수의 임생수니까 이 묘가 탈제 작용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이게 시록, 귀록을 놓았는데 어때요? 시록, 귀록을 놓았는데 천간에 이 경금이 없죠, 그렇죠? 경금이 없는 형태랍니다. 다 무관사주, 둘 다 무관사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록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걸록격의 성격명이라고, 오리지널 성격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뭔가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일지가 이런 구조 같은 경우 진해의 미월의 축일의 묘고 일간이 이렇게 록의 지지를 받으니까 뭔가 종년토록, 그러니까 일생토록
몸을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식상이 놓여 있거나 이게 비겁이 놓여 있으면 일생도록 내가 어때요? 움직일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활동성을 가지고 안정적인 고정적인 록을 창출할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지. 거기에 만약에 어디 자리인가에 이렇게 그 경금이나 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말년에 자기 나름의 바운다리 내에서 관을 누릴 만한 그 나이대 이런 성향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지의 록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고전을 보거나 고서를 보거나 그런 뉘앙스들이 어떻다? 많이들 나온다. 그거를 물론 이 록이라고 하는 부분도 왕하고 강하다라고 하면 탈제 성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양인 만큼, 그죠? 겁제만큼 탈제 성향이 지나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첫 번째는 그래서 걸록격은 첫째가 관으로 봅니다. 관으로. 관의 동태를 보고 만약에 살을 본다라고 하면 이 살을 이렇게 재화해서 쓸 건지 그냥 그대로 쓸 건지 이런 거를 조금 잘 구분해야 돼. 이게 녹록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양인격이든 걸록격이든 어때요? 일간이 월지에, 그죠? 월지에 강한 근을,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간이 힘의 세기가 강해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를테면 수월의 기토일간인데 뭐 기해로 놓이고 임술로 놓이고 뭐 이렇게 뭐 갑자로 놓이고 그렇죠? 어쨌든 여기도 재관으로 놓였다. 그러면 수월의 기토일간인데 걸록격인데 록겁격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가 다 재관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어때요? 인성이나 비거분으로 써야 되겠지. 이런 많은 재관들을 감당을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 접천수에 보면 이 부건파처라는 말이 나와요. 부건파처. 그러니까 이 부는 건장한데 오히려 재를 두려워한다, 꺼려한다 하는 이런 게. 그러니까 오히려 걸록격이어서 신왕명이고 재성이나 관성, 식재관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인성을 쓴다든지 비겁을 쓴다든지 운의 작용력에 의해서는 이럴 때는 반대적인 경우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관의 동태를 보고 운의 작용력으로 이렇게 보지만 일단은 이 걸록격이면 정관의 유무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관의 동태를 살피고 이 정관이 특히 우리가 정관을 쓸 때는 인수격도 정관을 쓸 수 있고 정관격도 정관을 쓸 수 있고 재격도 정관을 쓸 수 있고 다 정관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정관을 내가 쓰고자 할 때는 쓴다는 게 용하죠, 그렇죠? 직업적으로 이거를 쓰고자 할 때는 이 정관이 고관무보가 되면 안 돼. 고관. 이건 외로울 꽃자를 쓰는 거예요. 고관. 그러니까 관이 외롭고 이 보좌됨이 없다. 그러니까 관만 하나만 달랑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그건 고관무보라 그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관을 봐서 성격명이 되긴 하지만 그 성격의 그레이드가 어때요? 낮아진다는 얘기지. 현실적으로는 상관운이나 이럴 때 그 관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때요? 쉽지가 않다는 얘기지. 대운이나 세운에 의해서 원국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인성이나 재성으로 해서 이렇게 잘 보필이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양인격의 인성이나 재성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똑같아요. 이렇게 정관격이라든지 인수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록격에도 재성이나 인성을 봐가지고
우는 두 번째로 본다 그랬어요. 차순위로. 원국에서 이루어져 있으면 그거를 성격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격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관을 보고 두 번째는 칠사를 볼 수도 있는데 칠사를 볼 경우 칠살은 아까 같은 경우죠. 아까 같은 경우 4월의 병화에 사에 을에 신에 그렇죠? 인에 임진에 이런 경우야말로 제사를 해서 제화를 쓰는 경우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냥 써야 되는 경우 아니면 경진생이니까 2000년생이잖아요. 그죠? 올해 25 정도 되겠네요. 이게 남명인데. 남명인데, 걸록이죠. 6월에 신금이니까. 6월에 신금이니까 걸록인데, 그 전 시간이면 병신신데, 그죠? 병신신데, 이제 정유시고, 칠사를 놓았단 말이에요. 그죠? 칠사를 놓고, 칠살이 사실은 이렇게 유에 올라있고, 6월이고, 진년이고, 묘에 놓여있지만 이 묘가 이미 금극목, 묘유충, 또 이 을목들이 어쨌든 이렇게 생을 봤는데 을경 합대입구에서 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생살이 되면 어렵다라고 보는데 이 구조에서는 그렇죠? 오히려 칠사를 놓았음에도 운에서는 어때요? 재생살 에너지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재생살 에너지로. 그래서 이런 경우. 근데 이제 반대적으로 뭔가 다른 일간이 좀 약하다든지 유가 지지 걸록이 6월에만 있다든지 다른 데에서 관살이 많다든지 이럴 때는 제화해서 쓰는 게 맞죠. 제화해서 이게 정관격의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을 쓰는 경우예요. 재성을 쓸 때 식신하고 상관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쓴다. 식신하고 상관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쓰는 이럴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도 부의 어떤 등락이나 부의 안정성을 본다라고 하면 월지의 양인격보다는 그래도 걸록격이 훨씬 어때요? 안정적인 재적인 성취 부분에서는 유리하다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성을 봐서 성격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걸록격인데 양인격인데 천간에 인성이 투간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격으로 축격을 하질 않는다. 천간에 뭐 이렇게 그 비겁이 투간이 됐다. 그러니까 만약에 걸록이 그대로 투간이 됐다. 그걸 격으로 취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걸록격은 식재관 중에서 추격을 한다라는 거지. 격을 취한다는 게 그런 그 세 글자가 없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미 격국의 높이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관을 보고 재생관을 하거나 그죠? 관인 상생을 하거나 이런 게 보는 게 가장 스탠다드한 구조가 되는 거고 재성을 보고 근데 만약에 재성을 보고 식상도 없이 재성을 보고 이를테면 식상도 없는 상태에서 걸록에 재성만 봤다. 그러면 이 구조도 연결 구조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비견이 재성을 보거나 비견이 재성을 보면 저거 내 거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뭔가 취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조직에서 틀내에서 관성을 봐서 취하든지 아니면 뭔가 식상 생재료에서 취하든지 이래야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득다 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운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도 많아지지만 잃는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보통 이렇게 그 팔짱 끼고 돈 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있죠. 보면 그죠. 남들은 아니 불로소득이라는 말이 왜 생겼어.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무슨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뭐 한다든지
거기에 무슨 불법성이 조금 개재되는 운이나 원국에 좀 인자가 있다든지 하면 뭐 그런 거라든지